안녕하세요. 반응 좋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손해사정사의 첫 번째 덕목은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주말에 강의 들으러 오시느냐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좀 나른한 시간이지만 집중해가지고 우리 자동차 보험 한번 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동차 보험 첫 번째로 4개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4가지 과목 중에 자동차 보험 몇 교시에 보는 줄 알아요? 봐보신 분? 네, 4교시에 봐요. 이제 영혼까지 탈탈 털린 시점에서 자동차 보험을 시작하는 거야. 시험장에 가면 자동차 보험 좀 내면 이제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가는 분도 있어요. 주변에. 왜냐면 1, 2, 3교시에 죽 서가지고 주변을 보면 빈 책가방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4교시 때. 이 자동차 보험은 전략 과목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해야 할 과목일까요? 모든 2차 과목 강사분들이 다 전략 과목이라고 말해요. 그죠? 아닌가? 대부분 고득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해야겠죠. 하지만 꽈락률도 많고 학습량도 많은 과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험이에요. 처음은. 그리고 단순히 외워가지고 합격 절대 못해요. 쪽집게로 찍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의학 같은 거 재수 좋게 내가 질병 쪽 당뇨 봤는데 그 당뇨 나올 수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약술도 물론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례 문제나 이런 건 솔직히 쪽집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이 좀 내공을 쌓아야 돼요. 자동차 보험. 그래서 지금 시간이 사실 이제 2차 과목 처음 듣는 분들 작년에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복습하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처음 이제 1차 과목 끝나고 열정에 가득해가지고 2차 과목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가 학습 방법을 얘기해주면 지금 평소보다 자는 시간을 한 2시간 줄이세요. 정말로. 이거는 비단 자동차 보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한 100일 남았죠. 한 2시간 안 잔다고 안 죽어요. 그리고 모든 약속 다 취소하세요. 내년에 또 보시고 싶으면 해도 돼요. 휴가가 어딨어? 놀러 갈 생각 있어요, 없어요? 향후 한 달간 약속 있어, 없어요? 제가 앞에 앉은 이유는 제가 자꾸 질문할 거예요. 왜냐면 좀 편한 인상이니까. 자, 모든 약속 다 취소하시고 주말에 나 학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평일에도 저녁에 주말에 나 학원 가야 되니까 평일 전에 잠깐 친구 만나고 커피 2시간 마신다? 그냥 시험 끝날 때까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기본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많이 늦게 시작한 거예요. 조금 많이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하고 똑같이 가면 답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 1월 달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모의고사 작년 문제들을 학원에 오픈해 주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문제 푸는 연습들을 하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듣는 거니까. 제가 최대한 좀 스피드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좀 뽑아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까 집중 잘 하시고. 지금 이 얘기하는데 졸고 계시는 분은 없죠. 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데 이렇게 안 졸고 계시는 거 아주 좋아요. 이제 중요한 얘기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6월 중순, 6월 말에 기본 강의가 끝나는데 제가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강의 차이는 없어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집중도는 확실히 오프라인이 좋으니까 나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동하는 기간 동안 예전 것들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면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적지 마세요. 연필 다 내려놓고 안 적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자, 우리가 공부하는 2차 과목 중에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첫 번째는 단순히 그냥 산보험이나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산보험이나 뭐 의학처럼 피보험자, 이 피보험자 이런 거 제가 계약법적 내용들은 설명 안 해도 되죠. 뭐 피보험자 얘기 나올 거고 뭐 보험 계약자 이런 게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 피보험자가 그 재산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보험에 붙여진 사람이잖아. 내가 다쳐도 내가 보상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자동차 보험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상해보험적 요소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첫 번째는, 삼보험에서 다루지 않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모법이 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를 이해하는데 제일 어려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늘부터 5월 한 20 며칠까지 한 3주간에 걸쳐서 보험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얘기는. 뭘 얘기할 거냐면 자배법, 뭐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란 것만 여러분들과 한 9강, 8구강까지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자동차 보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자동차 보험에 혹시 운전하시죠? 저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예요? 피보험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운전하다가. 자, 이런 보험적 용어 빼고 자, 자배법이라는 자동차 보험의 모법이 되는 요것만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진도 넘어가지 마세요.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자면. 자, 그럼 이게 자배법이라는 게 시험에 단독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작년에 시험 보셨다면서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나오지. 단독적으로도 나와요. 약술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시험에도 나오고 기본이 되는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풀지 못하니까. 자, 학습 방법. 자, 뭐라고요? 이거부터 공부할 거예요. 자배법부터 우리가 공부할 거고 일단 기본 법리가 되는 민법과 자배법을 일단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자배법을 이해하려면 요거 자배법은 민법의 특별법인데 민법의 일부분 자동차 우리하고 연관되는 그 몇 가지의 조항들을 배울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배울 건데 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차 보험을 넘어간다. 필패.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 제일 먼저 뭐 피보험자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순서상 잘못됐다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공부할 때 이해하기가 빠른 건 자배법, 민법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공부해야 이해가 쉬워요. 자, 출제 경향 많이 궁금해서 막 물어봐요. 시험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기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다만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제가 하나 그 작년에도 뭐 계속 기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항상 얘기하지만 출제 경향은 딱 정해졌어요. 뭐냐면 사례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요. 계산 문제 나올 거고요. 약술 문제 나올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계산 문제 같은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례 문제 풀고 약술 문제 풀면 맞았어. 그냥 끝이야. 계산 문제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손해사정사들은 나가면 뭐 해야 돼요? 보험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손해사정 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산 문제가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4년 전 시험, 5년 전 시험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자, 계산 문제를 풀려면 단순히 찍어서 옛날 수학 공부 못하면 0, 1, 마이너스 1 아니면 뭐 수학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육계에 계시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의 계산 문제가 0, 1 뭐 이렇게 나올 일이 없지. 당연히 보험금을 산정해야 되는 건데 찍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풀 수 없지. 자, 그러면 계산 문제를 풀려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수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의 산정 기준을 약수하시오라고 예전에 기출문제가 있어요. 사업소득자는 이렇게 산정하라라고 자동차보험 약관 뒤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산정 기준 자체를 알고 있어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계산 문제는 곧 약술 문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자, 별도로 제가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책임에 나온 이 사례를 위한 문제. 이 사례를 위한 문제는 기본 우리 자배법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면부책 문제. 돈을 주니 안 주니의 문제를 공부하는 거라고요.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니 없니의 문제. 이게 사례 문제에 나올 거예요. 1번, 2번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 사례 문제를 여러분들과 거의 대부분을 할애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2주차, 3주차부터 약술과 계산이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약술 계산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약술을 이해해야 한다 했죠. 두 개를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결론적으로 시간 문제 대비는 여기가 한 6, 여기가 4. 시험 문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반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반 나와요, 문제가. 한 100점 기준에 50점 정도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1차를 끝내고 지금 이제 시점에서 100일 남았잖아요. 학습 전략을 지금 얘기해 줘야 되니까. 자, 1월달 기준으로 얘기해야 될 게 아니니까. 자, 여기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여기도 약술 계산 범위가 막 한정적으로 늘어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과목이 아니야. 자동차 보험은. 들어본 내용들에서 약술이 나올 거야. 작년 약술 문제도 오늘 첫 강의만 가지고 공부한 것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고요. 자, 약술의 범위가 무슨 특약 많은 게 아니야. 자동차 보험은. 계산 문제도 기본 이 지급 기준만 몇 가지만 이해하고 외워야 할 것들 지금 외우진 않아도 돼요. 7월 달부터 이제 외우면 되는데 그때 외워야 할 것들과 약술이 병합되면 이것도 범위가 저는 한 약술 외울게요. 50개도 안 될 것 같아. 이 자동차 보험. 한 30개에서 50개 사이 정도만 외우면 돼요. 계산 문제는 훈련을 해야 되고 푸는 방법들을. 암만 얘기해줘도 2차 방정식 보고 쉽지. 세 자리 더하기 덧셈 쉽지.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훈련하지, 바로 문제장에서 계산은 내가 외우고 왔지만, 계산적으로 풀어보지 않으면, 이게 적응을 못하니까 그 훈련을 우리 7월달부터 할 거고, 그때는 1월달부터 배원적 친구들도 다 같이 할 거예요. 자, 근데 요 사례를 공부하면 또 약술이 해결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약술 문제에서 작년에 시험 문제에 운전자들의 법률상 지위와 피보험자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운전자에 대해서. 자, 이 내용은 사례를 공부할 때 운전자라는 건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 사례를 풀기 위한 기본 개념을 공부할 때 그 운전자의 내용들이 나와요. 즉, 기본 강의를 풀다 보면 약술이 해결될 거고 자연스럽게. 그 약술을 해결하다 보면 계산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시간이 없으니까 뭐 찍어서 공부할 수 없어요. 다른 과목은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자동차 보험은 시간이 없어도 첫 기본기는 쭉 하고 가야 돼요. 이 기본기 안에서 지금 사례 문제의 기본을 설명하면서도 제가, 이건 별도로 약술로도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찍어주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울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 통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는?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거룩해지고 그래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 기본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출제 경향은, 자, 대부분 지금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사례, 계산, 약술. 다른 패턴은 안 나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산이 60점 나온 때도 있었어요. 40점 나올 때도 있었고. 작년도 한 20점 정도는 계산 문제였고. 약술이 반대로 뭐 40점, 50점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 유형 안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졸고 계신 분 지금 졸아도 돼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할 때는 졸지 마세요. 뭐 학원에서 또 뭐 전망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손해사정사 전망이 뭐 굳이 해야 돼요? 전망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취미로 따라러 오셨다. 없잖아, 그죠? 자, 손해사정사 되면 저도 손해 현업에 있지만 재밌어요. 취업률도 좋아요. 어디든 취업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 그 독립손해사정사를 꿈꾸는 분들도 시장이 많이 포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손해사정사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러니까 좀 다부진 각오로 공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답안 쓰는 거 걱정하시죠? 글씨 그렇게 못 알아볼 정도 아니죠. 그죠? 요 정도만 써도 돼요. 더 못 써도 돼요. 더 못 써도 되는데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조금 크게 쓰세요. 작게 쓰는 글씨 좀 싫어. 좀 크게 쓰세요. 크게 쓰는 훈련만 좀 하시고. 제가 이제 7월 달에 기본 강의를 마치면 답안 작성하는 이제 모의고사나 문제 풀이 때 이제 이 방식을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내가 4교시에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 공식 명칭이 뭐예요? 자동차 보험 및 실무인가? 그죠?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에. 이론 및 실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은 크게, 이 그림을 하나 그려줘. 우리 와이프가 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요. 옆에서 본 게 있어서. 자, 그림은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뭔지 알아볼 수 있으면 그건 잘 그리는 그림이지.
이게 뭐예요? 자동차죠, 그죠? 자, 사람, 이거 완벽하잖아, 이 그림. 이해 가잖아. 자, 타고 가다가, 큰,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백화점. 좀 우리 리얼하게 이패스 광고도 할 겸. 자, YMCA 건물이라고 칩시다. 자, 여기 1층에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얘가 운전하고 가다가, 실수로 그랬던, 일부러 그랬던, 운전하고 가다가 여기를 쾅 부딪혔어요. 졸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YMCA 앞에 이 외벽이 다 망가지고, 여기 안에서 커피 마시고 있던 사람도 다쳐요. 이렇게 다치고.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이 차도 슈퍼카가 아닌 이상, 이 차도 건물에 부딪히면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차도 망가졌다고 치고. 또 망가지면서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이 운전하던 사람도 막 다쳤다고 칩시다. 자, 이게 기본적인 차 사고 나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자동차 보험의 담보 종목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자, 이 YMCA 건물이 다쳤다. 이 건물이 망가졌다. 그래서 문짝 다 갈았다. 예를 들면. 자, 이걸 우리 자동차 보험에 뭐라고 표현하죠? 담보 종목 중에? 대물. 대물 피해. 물건이 피해를 입은 거. 자, 대물 피해. 자, 이 자동차도 다 깨질 거 아니야. 그죠? 자, 우리 보험 보면, 보험에 이 무슨 담보 종목을 쫙 놔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자차. 반응이 좋아요. 이렇게 쉽잖아. 자, 자차하고 대물은 우리가 공부할 일이 있을까요? 자, 차량 손해사정사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물건이 다치는 얼마 깨지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자, 얘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 벽돌이 무너지면서 또는 차가 직접 쳐서 요거 커피 마시고 있던 요 사람이 만약 다쳤다. 이게 뭐예요? 대인. 오케이. 자, 우리 대인 배상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차 에어백이 터지거나 뒤집어가지고 핸들 머리 박거나 유리창이 파편을 쪄가지고 얼굴이 찍히거나. 자, 내가 다쳤을 때 하는 거? 자기 신체 사고. 자, 우리 좀 주로 자손이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자기 신체 사고예요. 그죠? 자기 신체 사고. 자, 우리 과목 명칭이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와 가로 열고 대인 배상과 자기 신체 사고예요. 자,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물어주는 보험. 그리고 내가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내가 다쳤을 때,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자동차 보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은 요거하고 요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 비중 중에 어느 게 더 클까?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대인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자기 신체소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손 안 드시는 거. 그렇습니까? 예. 두 개 다 중요한 것 같다. 예전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이게 더 문제 출제 빈도는 훨씬 더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이게 한 6.5, 한 3.5? 중요도로. 공부의 양은 어디가 많을까? 공부의 양은 여기가 무조건 많아요. 근데 요번에 시험도 내가 다치는, 피보험자가 다치는 자기 신체 사고도 100%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방법, 지급 기준의 방식들, 대인 배상을 산정하는 지급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돈 주는 자기 신체 사고를 산정하는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자동차 보험 약관에 다 주어지고 있는데 이해하기 쉬운 건 자기 신체 사고는 이해하기 쉬워요. 따라서 제가 한 뒷강 20강, 한 18강, 20강부터 이거 해도 돼요. 그때 해도 돼. 어렵지 않아. 특히 장기 쪽에 계시는 분들, 삼보험, 이건 상해보험이다 보니까 이해하기 훨씬 쉬워요. 근데 이 대인 배상은 이게 줄여서 뭐냐면 대인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자,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걸 치는 거, 우리 건물은 이해하지 말고, 이거 치는 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칠 때 나타나는 요 관계가 보상이라는 말과 배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보상과 배상의 개념을 이제 우리는 배상 책임 보험이니까 이해하면, 얘하고 얘의 관계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침으로써 이 둘의 관계는 배상의 관계다. 얘가 얘한테 물어줄 때 너한테 내가 보상해 줄 게가 아니에요. 배상해 줄 거야.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이니까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책임들을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배상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고,
자, 그럼 우리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얘한테 물어줘야 될 배상 책임이 있는데 돈 다 직접 원래 구조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1억 물어줬어. 그럼 1억 물어준 거 내가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요 보험회사로부터 야, 나 얘 쳐가지고 나 1억 줬는데 너가 나 1억 줘. 요 관계가 뭐예요? 보상 관계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대인 보상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인 배상. 자, 즉 배상 책임 보험 우리가 공부하는 자동차 보험은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 자기 신체 사고는 그냥 단순 보상의 관계예요. 내가 다치면 그냥 보험사로부터 돈 받는 관계인 거고 배상 책임 보험을 공부한 대인 배상 1, 2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공부해야 될 그 담보 종목은 얘가 얘한테 짐으로써 입은 손해. 즉 얘가 얘를 불법행위 또는 자발법상 운행자 책임으로 인해서 생긴 배상을 돈 물어줘야 되니까 이거를 보험사가 담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대인 배상 1, 대인 배상 2예요. 자, 이게 대인 배상 1, 대인 배상 2를 공부할 거고.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보상 관계에 이루어지는 내가 다쳤을 때 이게 자기 신체 사고. 또 하나 담보 종목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뭐 이상이 아니라고 칩시다. 뭐 요게 뭐 다른 자동차가 하나 왔어요. 치고 얘가 도망갔어. 이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야. 무보험 차나 뺑소니 차냐 이런 것들. 그 차로 인해서부터 내가 다쳤단 말이야. 자, 누가 나를 치고 갔는데 내가 다쳤는데 내가 운전하다 다친 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나를 쳤어. 횡단보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쳤어. 이거 담보해주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무보험 자동차 상해. 우리 무보차라고 하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요 대인 배상 1, 대인 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이거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 이제 이 대인 배상 1, 2를 공부하기 위한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펜 안 들고 있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잘 보시면. 이해 안 가시는 분, 지금 이거. 이해 안 가시면 조용히 문 열고 나가셔도 돼요. 지금 이게 이해 안 가면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대인 배상을, 이 대인 배상 1, 2를 봅시다. 대인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자,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면 보험회사가 자, 우리 결국 이제 보험 얘기를 아직 법 시작 안 하니까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삼보험도 그렇고 배상 책임근제도 그렇고 돈을 주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 약관에 정해져 있어. 뭐라고 써 있어. 그리고 보험사가 또 그 뒤에 보면 바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자, 계약법 공부에서 이게 뭐라 그러죠? 면책사유라고 그러죠. 그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들을 자동차 보험 약관에도 두고 있어요. 자, 담보 종목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은 이게 패키지화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인도 있고, 지금 얘기한 대인도 있고, 물건이 망가지는 대물도 있고, 내 차가 망가지는 자차도 있고, 내가 다치는 자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담보 종목 중에서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 보험.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죠. 지금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종합보험 가입하니? 그 종합보험이 이거 다 통튼 걸 종합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합보험 얘기 들어보셨죠? 그 종합보험 가입한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화 돼 있어요. 우리 자동차 보험은 다 지금. 그 중에서도 이게 대인 배상. 1에는 1, 2에 대한 헷갈리는 기본을 이해해야 되는 게 1, 2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대인 배상 1, 2가 왜 나눠져 있냐면 얘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강제하고 있는 책임보험, 강제조항. 자배법에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자배법에 책임보험을 강제해요. 이 대인 배상 1은 책임보험에 강제되는 의무보험이에요. 의무. 자, 만약 이거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의무보험인 대인 배상 1을 가입 안 한다. 어떻게 돼요? 네,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규정하고 있어요. 강제조항으로. 자, 대인배상 2는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는 안 된다고 벌금 내거나 과태료 내지 않아요. 이거는 임의보험이에요. 임의보험. 들려면 들고 들기 싫으면 들지 마. 근데 들어야겠지. 왜? 대인배상은 이 책임보험이다 보니까 대인배상 1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리미트. 사망의 경우 기준으로 1억 5천까지 이상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1억 5천 이상 손해는 내 돈 내가 내야 되니까 이 차이가 얼마 나냐. 당연히 대인배상 2도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가입을 한다고요. 자, 왜 얘기하냐면 대인배상 1은 자배법에 강제되는 의무보험이고 이거는 임의보험이에요. 자, 그러면 강제되다 보니까 이거에도 안 드는 차들이 강제되야 되니까 이걸 다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듣는 차들이 있겠죠. 그 차들이 아까 뭐 이런 차들, 무보험 차들, 보험 가입되지도 않는 차에 또는 대인배상만 가입돼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차에 사고가 나는 것들이 무보험 차인 거고, 그거의 차에 내가 다쳤다면 무보험 차로 보상을 받는 거고, 자기 신체 사고는 내가 그냥 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내가 피보험 자동차로 치다가 다친 경우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순서대로 보면 대인배상부터. 자, 자동차 보험이 약간 3조에 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책임을 질 때 입은 손해를 담보합니다라고 보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3조에 두고 있고, 3조에 두고 있고 5조에 주지 않는 사유를 두고 있어요. 대인배상 2는 6조에 보험회사가 물어줘야 될 책임을 두고 있고 8조에 두지 말아야 될 책임들을 면책하는 사유들을 두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좀 이따 공부한다 치고 대인배상을 공부할 때 3조의 규정, 자동차보험 약관 제3조의 규정과 6조의 규정은 무조건 외우세요. 자, 교재 한번 봅시다. 처음으로. 별 한 2만 개 치고 그냥 외워요. 이해하다 보면 이걸 기준으로 우리 이제 공부할 거야. 책 뒤에 부록이 있을 거예요. 416쪽 한번 볼래요? 416쪽 3조 돼 있죠. 자동차 보험 약관 제가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3조 보면 대인배상 1하고, 그죠? 보상하는 손해죠, 그죠? 이런 경우에 자동차 보험 3조에서 대인배상 1을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 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 자, 6조 한번 보세요.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생긴 손해로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합니다. 라고,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외워야 할 것. 자, 제가 보통 외우라는 거는 그냥 외워요. 이건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니까.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인배상 1, 3조, 약관 3조, 그죠? 대인배상 2, 6조에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책임을 두고 있어요. 자, 이거를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자, 이게 이 요건별로, 나와 있는 그 3조, 6조를 다 외우면 요건이 그대로 외워질 거예요. 자, 대인배상 1, 2를 같이,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대인 1, 대인 2. 자, 제가 요 위치쯤에다가 항상 적어 놓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전 시간에 제가 이걸 쪽지 시험을 볼게요. 외워야 돼요, 이건.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공통적으로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우리 약관에 두고 있어요. 피보험자에 해당돼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내 차를 그냥 마음대로 운전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허락도 없이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제 키를 가지고 와서.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겠죠, 이분은. 자,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사고를 냈다고 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물어줄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라면 누구예요?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누구죠? 계약법 공부했으면 아실 텐데.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물어줘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대인배상 1도 그렇고, 대인배상 2도 그렇고, 피보험자에 해당돼야 돼요. 자, 그래서 대인배상 1, 2, 약간 1번,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피보험자에 해당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의 피보험자는 좀 달라요. 자, 이거는 우리 한 10강쯤 공부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하나를 뭘 발췌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피보험자가 대인배상 1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써 있어요. 3조에 보면.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자, 이것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대인배상 2는 좀 여기서 차이가 나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자, 대인배상 1은 소유 사용 관리고 대인배상 1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해요. 자, 세 번째. 타인이 사상이에요. 타인이 사상은 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자, 그럼 약관이 어떻게 되냐면, 자, 세 번째까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대인배상 1은 운행으로, 대인배상 2는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서, 죽거나 다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피보험자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가 돈 물어주려면 이 피보험자 공부해야 되고, 운행 공부해야 되고, 소유 사용 관리 공부해야 되고, 그럼 타인이 누구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시기 이게. 네 번째 요건은 대인배상 1은 그래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해서 자배법상 이게 중요해요. 자배법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거예요. 자, 자배법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대인배상 2는 뭐라고 돼 있냐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공통적인 요건은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면책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자배법,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 순서대로 공부해도 돼요. 보상책임 발생 요건을 지금 우리가 지금 3조하고 6조를 읽었잖아. 그 3조, 6조를 풀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요건별로 검토를 하면 돼요. 그럼 보험사가 돈 줄지 안 줄지를 판단하면 돼. 요 요건대로. 자, 근데 이 순서대로 피보험자를 먼저 공부해도 되고, 운행으로 이걸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이해하기 좋은 건 이 순서대로 이거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 이게 배상책임보험이잖아요.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떨 때 책임을 지는데?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피보험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운행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 피보험자가 물어주는데, 어떤 책임? 자배법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그러면, 자배법상의 책임이 뭐고, 법률상 책임을, 이게 뭐냐? 요거가 생겨나야 물어주는 거잖아. 이걸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순서. 오늘 요거만 공부할 거예요, 요거만. 자, 그러면, 이 자배법상의 책임,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 이거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서상 자동차 보상책임 발생 요건은 우리 자배법 약관 3조 6조에 나와 있는 규정을 외우고, 그리고 이 보상책임 발생 요건, 보상책임 발생 요건,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실어놨어요. 이거 무조건 외워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데, 요 요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4번 요건에 해당되는 자배법상 책임을 질 것,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 이거를 먼저 공부하자고요. 자, 그러면 자배법상의 책임을 아직 공부하니까 이거 먼저 논해야 하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자배법 그리고 민법. 자, 배상책임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임근제. 책임근제는 다 민법,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산재도 우리 근제 이런 거 다 공부하겠지만,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조항은 한 4개 조항만 공부할 거예요.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4개 조항만 공부할 거고, 그리고 나서 자배법을 공부할 거예요. 자배법을 바로 시작하지 않는 건 민법을 이해해야 자배법,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민법상의 그 몇 가지 책임들을 이해해야 자배법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특별법으로 생겨났는데 민법에 부족한 것들을 자배법에서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배법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그러면 이 민법상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4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4개. 첫 번째, 빨리 진행하지. 잡담하지 말고. 좀 빡빡하게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 너무 막 스피디하게 진행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해야 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자배법상 책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 이제 법률상 책임에서 지는 민법.
민법상의 책임. 자,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일단 우리 큰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보상책임 발생 요건. 피보험자가 은행으로 인해서 대인배상 출하면 소유사용 관리 중 남이 다치고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민법상 책임 또는 자별법상 책임을 져야 보험사가 물어주는 거라고요, 돈을. 그 민법상의 책임이 뭐냐고. 자, 첫 번째 공부할 거. 불법행위. 750조. 이거 일반 불법행위라고 하죠. 자, 일반 불법행위를 이해하려면, 자, 이거는 책임근제에도 나오니까, 책임근제 첫 시간에 아마 이거 공부할 거예요, 내일 아마. 일반 불법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거, 내가, 이거 쉽게 말하면 내가 일부러 우리 아까 자동차 사고로 이해합시다. 일부러 누굴 쳤어요. 고의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죠. 고의로 누굴 쳐. 또, 고의로 일부러 차를 사고를 내. 그 사고 내므로써 그 사람이 다쳐. 그럼 나는 정상적인 뭐, 상황 판단이나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치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뭐 이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의 내용은 뭐냐면 그 억울한 사람, 다친 사람한테 사고 낸 사람, 일반 불법행위자 가해자는 그 사람한테 돈 물어줘라 해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을 사상케 해요. 제3자를 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가해자는 그 사람을 물어줘야 된다가 이게 750조 기본 불법행위 법리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불법행위 영립 요건, 이 법률 조항은 750조 알아두시고 그냥, 요 정도를, 이 불법행위 750조가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왜냐면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해야 돼. 예전에는 이 불법행위만 가지고 쪼개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불법행위 책임 성립 요건 자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냐? 이 네 가지 요건을 검토해야 돼요. 첫 번째,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누가? 가해자가. 행위를 한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 법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고의 모르시는 분. 고의가 뭐예요? 일부러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지. 우리 이제 시험, 우리 아무래도 우리 손해사정사, 그 일반 불법행위 법을 공부하니까 좀 고급진 단어를 좀 사용해봐요. 고의가 뭐예요? 자, 우리 공부했잖아, 계약법시. 아니, 공부 안 했나? 계약법에 고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고의 뭐예요?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와, 좋아. 그래, 인식, 또! 이렇게 시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나와. 이렇게 맞추는 게 시험이 나야 돼. 자, 고의 또는 과실이라 하면, 일반 고의는 인식요소. 여러분이 말한 인식요소. 의용요소. 자, 쉽게 말하면 이거지. 알고 있는데 그냥 그 결과 발생을 알고도 그냥 감히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불필을 이렇게 던지면 눈에 맞으면 나 다칠 수도 있겠죠. 그거 알고도 하는 거. 감히 하는 게 이게 고의야. 과실은 오케이, 부주의. 알고 있는데 부주의한 거, 부주의. 자, 나중에 가면 헷갈리는 게 피해자한테도 과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과실과 이 뒷변에 가지고 뭐 횡단보도 가는데 뭐 술 먹어서 비틀비틀 하다가 이 피해자가 받게 되는 과실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 자, 부주의. 자, 고의 또는 부주의.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해가 쉽지. 근데 여러분 또 들어보셨을 미필적 고의. 근데 미필적 고의는 뭐예요? 미필적 고의는 뭐야? 미필적 고의.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혹시 그 영화 베테랑 봤어요? 그 유아인. 예, 유아인. 완전 또라이잖아, 거기서. 예. 우리 종로니까 이렇게 이해합시다. 종로 한복판에서 포르쉐를 타고 시속 200km로 달려. 그것도 도로가 아니라 이 삼각길에서. 사람이 다치겠지. 그 다치는 걸 알고 있는데, 다쳐? 알아. 인식 요소가 있어. 그 감히 그냥 하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사람 다쳐? 어쩔 수 없지 뭐. 요즘에 화두가 많이 되는 게 그 화물차들 졸음운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접근 자체를 화물차대 졸음운전을 미필적 고의로 막 보기도 하더라고요.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 다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감히 하는 거야.
강한 의혹 요소가 있는 거지. 인식 요소도 있고. 이것도 똑같은 고의로 봐요. 근데 이거보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인식 있는 과실 들어갔어요? 인식 있는 과실? 이거는 미필적 고의랑 비슷한데 달라. 뭐냐면, 아까와 같이, 내가 지금 종로 저 삼각길에서 내가 지금 시속 200km로 달리면 사람이 죽을 거, 다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도 난 그냥 해. 이게 미필적 고의고, 인식 있는 과실은,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나지. 근데 나는 레이서지. 사고 날 일이 없지. 자, 이건 뭐냐면, 인식은 있는데, 의혹 요소에서 차이가 나요.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만 있어. 근데 200km로 가면 누가 봐도 저거는 다치지. 근데 본인은 다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있어. 좀 이해가요? 자, 이건 뭐냐면, 왜 이걸 구별하냐면, 자, 우리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이잖아요. 자, 미필적 고의도, 인식 있는 과실도 다 고의고 과실이에요. 그러면 이 요건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일단, 과실이 있든 불법행위가 있든, 이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가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건 이 불법행위 책임 요건에 있어서는 성립 요건에 구별의 실익은 없어요. 고의나 있으면 되고 과실만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책임이 생겨나는 거야. 근데 이 고의하고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보험에서. 우리가 공부할 보험에는 고의사고는 다 돈 안 줘요. 계약부터 공부했죠.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고의사고는 면책이에요, 면책. 그러면 미필적 고의라 함은 보험사가 돈 줄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인식 있는 과실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부책이야. 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아까도 봤듯 200km로 가는데 난 인식 있는 과실이야. 불필적 고의 어떻게 입증하냐고? 이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 고의는 구별의 실력, 이거는 약술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고의와 과실의 내 개념을 설명하고, 뭐, 손해배상 책임에서의 고의 과실을 설명하고, 보험관계에서의 고의 과실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만약 나온다면,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책임 여부 유무는 어때요? 구별의 실익이 없어. 왜? 고의만 있어도 되고, 과실만 있어도 돼. 고의 또는 과실이기만 하면 돼.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왜 구별을 잘 해야 한다? 보험으로 들어갔을 때, 고의는 면책이지만, 과실은 부책이다. 이해 가시죠? 자, 요거는 뭐 약수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왜 고의를 내가 이렇게, 예전엔 고의 강의를 이렇게 안 했는데, 왜 고의를 강의하냐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이런 거. 그 고의예요, 고의. 보복운전. 고의란 말이야. 그래서 좀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불법행위 성립 요건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임 능력. 자, 책임 능력이 뭐예요? 이건 뭐냐면, 불법행위 능력이라고도 해요. 왜? 불법행위 성립력, 불법행위 능력. 자, 제가 큰 아들이, 저희 아들이, 우리 애기가 예를 들어서 6살이다.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 차를 끌고 가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다치겠다. 고의죠. 걔는 고의야. 지가 읽어서. 고의지만,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요 요건도 말이에요. 책임 능력. 그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해 행위를 하고도, 좀 빠져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요즘에 성폭력 하고도 심신의 상실 상태였다. 이런 책임 능력이 없는 것들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 이게 고의구나, 이게 과실이구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불법행위 능력이라고도 해요. 그럼 요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있냐면 나한테 있어. 그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나 책임 능력 없었어요. 그때 나 6살이었어요. 나 내용 거의 몰라. 이렇게 그 불법행위 한 자가 책임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지었는데 고의 과실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있는 거죠. 중요한 거. 자,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좀 심한 말로 피해자가 만약에 죽었다. 또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 본인이 입증 책임이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불법행위 책임이 이거에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회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자,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 위법성. 들어봤어요, 이거? 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에 들어봤어요? 그래서 법 질서를 위반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타인의 권리를, 타인의 이익 상태를 침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타인의 이익 상태를 침해하는 상태. 내가 때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걔 가만히 가고 있는데 다쳤잖아. 위법성이 있는 거예요. 위법성. 자, 그리고 나서, 자, 사고가 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능력도 있어. 위법성도 있어. 그래서 내가 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피해자가 다쳐. 그럼 다친다는, 우린 자동차 보험이니까 다친다고 말하지만,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자, 손해 발생을 우리 좀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해요.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내가 일부러 쳤는데 내 손만 다치고 하나도 안 다쳤다고. 예를 들면. 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슈퍼 초사이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더 튼튼해졌어. 사고가 났는데 일부러. 손해가 발생 안 하면 물어줄 일도 없는 거예요. 뭐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손해 발생을 좀 깊이 공부하면 이거 옛날에 기출문제였던 거예요. 자, 물어주는데 그러면 어떤 손해를 물어주냐 이거예요. 내가 사고를 일부러 냈어. 앉아 계신 분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교통사고로. 내가 일부러. 또는 뭐 내가 졸음운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졌어. 자, 이거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돼. 인과관계에 있는, 상당 인과관계, 뭐 이런 것도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다 아니까.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전 손해. 모든 손해를 물어줘야 돼요. 사고와 관계 있는, 인과관계에 있는 전 손해를 물어준다고요. 그 사람 사고가 나가지고 20억 손해가 났다 그러면 20억 물어줘야 된다고, 전 손해가 났으면. 자,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고 냈는데 피해자가 위암을 앓고 있었어. 근데 다리가 부러졌어. 위암도 물어줘야 돼? 아니죠. 자,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만 물어주는 거예요. 자, 전손해. 인과관계에 있는 전손해를 물어주는 거고. 자, 통상손해. 이걸 통상손해라 그래요. 특별손해. 특별손해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이거 옛날 기출문제거든요. 특별손해라는 건 이런 거지. 특별히 인정되는 손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는 물어줘야 돼요. 뭐냐면, 이거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내가 A고 B가 있어요. C하고 거래를 해야 돼. C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오늘 A, B 둘 중에 한 명은 C하고 계약을 해서 30억짜리 수주를 따는 거야. 누가 살지는 몰라요. 근데 A가 계약하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났어.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손해.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럼 이 사람 만약에 월급을 얼마 받고 있었다. 그럼 그 손해, 인정되는 손해는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는 물어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계약이 얘가 딸지 몰라. 그럼 얘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피해자가, 아니 가해자가. 몰랐잖아. 그 몰랐던 건 물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특별한 손해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근데 그 가해자가 A하고 B였는데 A가 계약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B가 일부러 사고 낸 거야, A를. A를 죽이면 내가 딸 수 있거든. A를 다치게 하면 내가 딸 수 있거든, 그 계약을.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던 경우에. 그 가해자가. 오늘 사고 난 제가 20억. 그 C가 왠지 A하고 계약할 것 같아. 그럼 내가 A를 처단하면 A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나랑 계약을 하겠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손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거는 물어준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였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정리합시다. 불법행위 책임, 일반 불법행위 책임 750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책임 능력, 생겨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가해자의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해자의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자, 고의와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에서, 고의는 보험사가 나중에 보험으로 갔을 때 담보 안 하지만 과실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구별의 시익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왜? 고의든 과실이든 물어주니까. 이해가요? 어렵지 않죠? 이거 책임근제 때도 나오니까. 그리고 또 계약법 때도 이거 내용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하고도 이제 연계가 된다고요. 아까 제가 한번 그림 그렸죠. 일부러 그 차 사람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 피해자가 다쳤으면 그 피해자가 다친 게 아까 얘기했듯이 구별의 실익은 고의 과실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피해자.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에게 있어요. 과실 책임주의하에서는 피해자한테 있는 거야.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그리고 이 책임 능력의 입증 책임도 누구한테 있다? 이 책임 능력은 가해자가 내가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물어줄 일이 없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전에 계속 제가 늘 강의할 때는 이것도 되게 길게 막 했어요, 설명을. 지금 이것만 알면 돼요. 길게 보지 마. 이 시간이 없어, 우리, 그지? 혹시 온라인에서 1월달, 2월달에 강의 들었는데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정리한다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으셨던 분들도. 자, 750조 우리 공부했고,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조항이 756조. 이게 뭐죠? 사용자 책임이죠. 사용자 책임 들어봤어요? 사용자 책임 들어봤어? 들어는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우리 교재를 보고 좀, 일단 사용자 책임까지 하고 할까? 자, 사용자 책임은, 얼마 전에, 요즘에 갑질 논란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갑질 논란 나올 때 많잖아. 종근단, 회장, 몽고관장 회장, 그 운전기사한테 막 갑질했던 거. 그, 운전기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 책임이 뭐냐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피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를 다치게 하는 거야. 이게 불법행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일반 불법행위의 그냥 연장선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됐던, 아까 그 가해자가 이번에는 사용자하고 관계 있는 피용자가 그렇게 하는 거야. 피용자가 그렇게 했을 때 다친 사람. 즉, 아직 지금 자동차 보험은 아니니까, 어떤 강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쫙. 인력거라고 할까? 마차 같은 걸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운전해. 그리고, 말을 어떻게 좀 그릴까? 말은 머리 기니까. 이렇게. 예. 자, 이렇게 가는데 이 아저씨 뒤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백작같이 가만히 앉아있고, 얘가 막 가요. 어디 가고 있었냐면, 이 백작이 아수라 백작을 만나러 가는 게 다른 백작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 사용자의 업무에 얘가 이 마차를 끌고 간다고 치자고요. 자, 근데 얘가 밤새도록 영업을 시키니까, 밤새도록 이걸 움직임을 시키니까 졸았다 치자고요. 졸거나 과실에 의해서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거나, 그러면서 지나가던, 좀, 모자 좀 쓰고 있는 양반을 좀 그려볼까? 이 사람을 쳐요. 그래서 다치겠다고 치자고요. 자, 이게 사용자 책임을 뭘 설명하려면, 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까 있었죠. 아까 우리 공부했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공부했듯, 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얘가 다쳤는데, 이게 보니까 얘의 고의 또는 과실인데 얘의 업무였어요. 요 사용자의 업무였다고. 그럼 얘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냐가 사용자 책임이에요. 물을 수 있어, 없어요?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겠지, 그죠? 왜? 얘는 일단 배상 자력이 있을까, 없을까? 많지 않겠지. 맨날 이거 하는데 얘보단 얘가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얘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 사용자 책임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이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얘하고의 관계, 사용관계 있으면 돼요. 그 대표적인 사용관계가 뭘까? 고용관계. 또는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고용에 준하는 관계에 있으면 요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하고 얘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고 돼 있어요. 법률 조항에 보면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건 뭐야? 이게 외형이론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즉 그냥 업무 중으로 보여지면 돼요. 업무 중으로 눈에 보여지는 거야. 업무 중이구나 저거. 제 사장님이 끌고 지금 이동 중이구나. 업무 중으로 보여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얘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돼요. 얘의 고의 또는 과실이 만약 없다면 생겨날 일이 없지. 사용자 책임도. 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얘네 둘 관계는 사용자 책임 관계였고, 사용자 관계였고, 이게 누가 봐도 사용자의 업무로 보여지는구나 라고 하면 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또한 단서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거는 이제 거의 사실상 무과실 책임주의야. 이거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주의인데, 얘가 야, 너 저 100m 뒤에 돌멩이 있어, 조심해. 야, 저 좀 더 전에 너 약간 졸릴 것 같아요, 졸지 마. 자기가 사무집행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예를 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이 사용자가. 근데 그거는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무과실 책임주의에 가까워요. 실무상.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건 뭐예요? 사용자가 그렇게 해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잘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면 자동차로 접목시키면 쉬워요. 이게 그대로 자동차로 접목되니까. 이해 안 가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조금 우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좀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치고, 이게 얘한테 닥친 책임이 이 사용자 기준에서 한번 이해합시다. 얘 본인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얘 책임을 얘가 대신 져주는 거야? 대의를, 이게 판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책임이냐? 너 스스로의 책임이야? 그것도 네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냐? 얘의 잘못을 네가 대체했네. 대체 책임이냐? 이해가요? 어떤 얘기지? 네 잘못은 아닌데 네 직원 잘못이니까 네 잘못이야 라는 대체 책임이냐? 그거 자체가 네 책임이야 라는 자기 책임이냐? 뭔 것 같아요? 예, 판례는 대체 책임이라고 해요. 자, 대체 책임이라고 되면 여기서 뭐가 생겨나냐면 내 책임이 아닌데 얘한테 물어줬잖아. 야, 너 때문에 내가 물어준 거 아니야? 라는 게 생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용자는 얘한테 구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뭐에서? 사용자 책임에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우리 깊이 한번 가보면 아직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구상을 하게 되면 얘는 보호 못 받잖아. 그치? 보호 못 받죠. 그죠? 보호를 못 받죠.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피해자한테 돈 물어주고 그 물어준 만큼 또 결국은 내가 사장한테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보호받지만 얘는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런 운전하는 운전자 공부하겠지만 이 운전자도 피보험자로 묶어줘요. 그 피보험자로 묶어준다는 건 뭐냐면 구상을 못하게. 동그래지네요. 보험 얘기하니까. 예, 이제 그거 공부할 거야. 이제 우리 공부할 거야. 자, 우리 교재 봅시다. 자, 앞에 그냥 다 넘어가요. 보험, 이거 다 넘어가고, 담보 종목, 내가 다 설명했잖아. 대인배상, 자기인체사고, 그죠? 무보험자동차 대인배상 1, 2. 그게 23쪽이에요. 자, 하나 물어볼까요? 눈을 다 묻는다고만 하면 고개를 숙여서, 고개 숙인 분 위주로 물어봐야지.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 보험 가입하셨죠? 왜 가입했어요? 오케이. 또 내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보호받기 위해 내가 사고 내서 내가 물어줘야 되니까 화내잖아. 그 물어줘야 될 게 아까 우리 자배법 공부하진 않았지만 우리 지금 불법행위 기준 또는 사용자 책임만 봐도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잖아. 내가 횡단보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날 쳤다. 그럼 내가 뭐로 보호받아야 돼요? 이 사람 보험 가입돼 있으면 이 사람 보험으로 받는 거고, 혹 이 사람 보험이 가입 안 돼 있으면 내 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받으면 뭐예요? 가만 놔둬. 은행 고간에다 땅 파가지고 묻어놓나? 좀 투자도 하고 굴릴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보험 가입함으로써 뭐 심리적인 안정도 있고, 혹시 사고 났을 때 내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야? 자동차 보험의 기능이에요. 기능. 그죠? 이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이해만, 우리 자동차 보험의 순기능들이 그런 거예요. 담보 종목 다 외웠고, 자, 자동차 보험 영업용, 업무용, 개인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개인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시험 문제도 개인용이 90% 나오고 영업용은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업무용이 나오는데 업무용하고 개인용하고 뭐 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의 다 똑같은데 일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은 제가 이건 업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 넘어가고.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민법 불법행위 28조. 자, 우리 공부했잖아요. 일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 가해자는 누굴 물어줘야 된다? 피해자한테 물어줘야 된다. 손해가 발생한 거. 자, 그 성립 요건 나와 있는 기준 책 한번 읽어보시고. 책임 능력, 위법성, 가해자의 가행위가 아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거,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전손해를 물어준다는 거. 사용자 책임. 사용자가 타인의 사무에 종사해서 그 사용관계, 둘 관계가 사용관계에 있을 때 그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고 사무집행하여 인정될 때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용자 책임이에요. 교재. 엄청 빠르죠. 첫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30페이지까지 나가고. 기본 1월 달에는 여기까지 하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근데 이제 지금 이 내용들 제가 줄인 게 아니라 집약해서 여러분들이 딱 봐야 될 부분들만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해 안 가시는 분? 없죠? 5분만 쉬었다가 아마 하겠습니다.